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기업 부채 2부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강의 내용이 요즘 정말 빨리 가더라도 30분씩 걸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옛날 같으면 반으로 쪼개서 1부, 2부 나눴는데 왜 그냥 가냐면요. 연속적으로 보는 게 이해하시는데 쉽다고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이게 길면 2분의 1로 반반씩 잘라서 할 수 있으니까 의견 주시고요. 두 번째, 지난번 1부에서 지금 현재 미국 기업의 부채 문제가 이렇다라는 팩트를 전해드렸더니 댓글에서 이제 주가 다 폭락하는 거냐 이렇게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겁을 먹고 이런 때는 금을 사야 되느냐 달러를 사야 되느냐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요. 이건 팩트입니다. 악재가 벌어졌다고 반드시 주가가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요. 호재가 있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가라는 것은 상당히 오묘해서요. 아주 미묘한 반응만으로도 사실과 전혀 엉뚱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가 이렇다고 무조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이런 팩트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참 시장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데 그런 미묘한 감정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도 팩트를 먼저 보시면 이게 좀 무시무시한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이 팩트를 기반으로 한 다우지수 방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아셨죠? 자, 오늘은요, 그래서 제목도 다우지수의 방향성과 미국 기업의 부채 문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회사는 GE입니다. 어제 방송에서요, 인덱스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우지수 30종목에서 6월 20일 날 GE가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30종목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목이 엑슨모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불과 6월 20일 전까지는 엑슨모빌과 이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두 종목이 살아남았었습니다. 그런데 6월 20일 날 GE가 퇴출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퇴출당했냐면요. 일단 영업실적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부채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뉴스로 들었던 소식은요. GE 역사상 6월 달에 배당을 했는데 단 1센트를 배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장난치는 거죠. 1센트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할 돈은 없고 그래서 일단 1센트라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GE가요. 이미 작년 말부터 이미 시장은 알고 있었어요. GE가 재무구조가 안 좋고 부채, 프랑스의 알스톰의 일단 전력 부문 인수를 하면서 그 돈을 다 레버리지론으로 조달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기업의 재무구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영업실적까지 안 좋으니까 주가가 저렇게 7달러로 곤두밭을 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우지수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왼쪽은 CDS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 CDS가 뭐냐면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신용 구도 스왑인데요. 그냥 저는 항상 상승미소는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회사의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내가 이 회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채권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원래 채권이 큰 돈이 있으니까 이 회사가 부도나면 채권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CDS라고 부도날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보험을 듭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냐면 과거에 AIG 아시는 분 아시죠? 세계 최대의 보험사였던 AIG가 이 CDS로 돈 벌다가 2008년에 한 방에 날아갔잖아요. 아무튼 보험사들, 미국에 있는 보험사들이 이 CDS 장사를 하는데 이 CDS 가격이 저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죠. 급등했다는 얘기는 파산 위험이 시장에서 저렇게 높게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CDS 보험료가 올라갔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현재 G2의 채권의 지금 현재 가격 수익률을 보여주는데요. 맨 밑에 있는 이 연두색이 IG 본드 이게 그러니까 적격, 투자 적격. 그러니까 B 아니고 A, 최소한 A, 싱글 A라도 가지고 있는 투자 적격 등급의 회사채 금리고요. 이게 한 4.4%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힐드 폰드, 위에 파란색이 하이힐드 폰드인데 현재 하이힐드 폰드의 수익률이 6.5%, 6.8% 정도 됩니다. 근데 이 G가 어떤 회사냐면요. 여러분, 에디슨이 이 회사를 설립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전기 에디슨이 발명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의 이 G가 발행한 폰드가 6.19, 6.2입니다. 한마디로 하이힐드 지금 수준이 돼 있죠. 이렇게 엉망으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장은 저렇게 G 주가만 떨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시장이 어떤 얘기가 나왔냐? 이게 이제 그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G 문제가 나오자마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After G 다음에 investors are watching these debt-laden companies. 이렇게 지난 일요일날 방송했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론 문제, 악성 부채 문제가 시장에 화두로 되고 있는데 이렇게 블룸버그도 예상을 했습니다. G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투자자들은 debt-laden, 부채가 많은, 부채로 고생하는 컴퍼니, 회사들을 찾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던 G조차도 이렇게 한 방에 날아갔는데 지금 S&P 500이나 다른 지수, 러셀 같은 스몰캡이든 뭐든 상장되어 있는 회사조차도 부채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많다. 이런 회사들을 주식을 어떻게 매도해야죠.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최근에 많이 빠져버린 겁니다. 아무튼 투자 부적격 전체 채권이나 그 레버리지 론을 다 합한 금액이 제가 지난 시간에나 2조 달러 하이힐드와 레버리지 론이 2조 한 5천억 달러인 줄 알았더니 투자 비적격 채권 이런 것까지 다 합치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블룸버그가 예상하기는 7.5조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7.5조 달러도 미국의 GDP의 규모에서는 감당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지난번에 CLO라는 정체불명의 그 일종의 뭐라고 합니다. 이 증권이라고 하죠. CDO와 비슷한 증권이 막 섞여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얼마가 늘어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도 채권이지만 이런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 주가 하락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채 비율이 높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다 파는 거죠. 다우지수가 밀리는 겁니다. 최근에 밀리고 있는 이유도 다 어쩌면 G 같은 회사를 찾는 그 투자자의 지금 현재 싸움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놨던 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전체 채권 발행들 최근에 발행 거의 금액을 보니까요. 이게 밑에 이 빨간 점선 밑에가 투자 적격입니다. 최소한 싱글 A까지 정도에 받고 있는 신용 등급이고요. 위에 아주 옅은 이 부분이 뭐냐면 BBB입니다. 즉 BBB 이하도 있죠. 아무튼 BBB는 쉽게 말하면 그냥 투자 비적격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채권을 보니까 반이 투자 비적격입니다.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투자 비적격이 이렇게 발행한 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투자 적격으로 발행했다가도 G처럼 최근에 신용등급이 강등당하면 투자 비적격 채권으로 분류돼 버리지 않습니까? 아무튼 처금액이 저렇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최근에 미국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과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레버리지 론을 일으켰던 회사들이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시장에서 G 말고 다른 기업들은 없을까 하면서 찾아낸 게 대표적인 게 두 회사가 나왔습니다. 첫째, 어디냐? PGN 일렉트리서티인가요? PGN이라고요. 이번에 캘리포니아 산불
아마 이들 전력회사 때문에 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PG&E도 시장에서 이 회사도 재무구조 엉망이야 라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차트가 무슨 얘기냐면요, 데프트 셀링 오프냐, 즉 이들이 발행한 그 채권 가격이 이렇게 급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회사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다른 회사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포드입니다. 포드. 여러분, 포드 하면 미국의 20세기를 이끌어왔던 회사 아닙니까? 미국의 자존심 같은 회사에는 이 포드 자체도 지난번 금융위기 때 포드도 거의 뭐 망하기 직전까지 갔죠. 10년 동안 저금리로 도와줬지만 이 포드 자체도 엉망이 돼 있죠. 보십시오.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 위에 이 가운데에 있는 하얀색이요, 포드 2026년 만기의 채권 금리입니다. 이게 갑자기 올라가죠. 가격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값싸지는 건데 왜 그러겠습니까? 포드도 이상해. 오늘 뉴스 보셨죠? GM이라는 회사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즉 지난 10년 동안 저금리를 해서 살려내려고 했던 이 포드나 GM조차도 안 됐던 거예요. 좀비처럼 있다가 최근에 금리를 올리니까 안 되니까 GM은 인력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들고 나왔고, 포드도 G도 무너진다 하면서 시장에 의구심을 보내는 겁니다. 이들 포드나 앞에 PG&E나 GM조차 다 미국에 있는 상장 S&P 500 기업들이거든요.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이 주식들을 이렇게 위험하게 보는 겁니다. 당연히 시장이 부채 많은 회사들, 레버리지론, 악성 부채들이 많은 회사들을 골라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난 방송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ETF, BKLN이라는, 그러니까 시니어론을 매개체로 하는 ETF, 그런 ETF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니어론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정크본드,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죠. 하이힐드 채권에서조차도 갑자기 10월부터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재무구조 위험한 회사들한테 채권 있는 거 손해보더라도 다 정리하자. 왜? G 봐라. G 하면 미국의 대표회사인데 저지경이 생겼고, 그 다음에 포드, GM조차도 요새 어렵다. GM이 어떤 회사입니까? 어제 방송에서 나온 다우존스 최초 30종목 시작에 GM도 있습니다. G도 있고요. 얘네들이 다 날아가는 회사거든요. 거의 다 망하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렇더니 즉 시니어론 펀드에서 돈이 빠지고 정크본드 하이힐드 채권에서도 돈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왜? 위험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현재 리스크 오프 모드다. 리스크 오프가 뭡니까? 위험을 부담하지 말고 일단 안전자산, 현금자산 비중을 높여라 하면서 다 팔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왼쪽은 뭐냐? 하이힐드 본드 채권 ETF에서 돈을 HYG라고, 뉴욕 시장에 HYG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게 하이힐드 본드 ETF인데요.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빠지면서 거래량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이힐드 채권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물론 지난 2017년 말보다는 아직 덜 올라갔는데 12월 내년 3월 연속 금리 올라가게 되면 이건 더 7%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시장은 G를 비롯해서 포드, GM까지 시장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종류의 부채가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채권, 주식을 다 파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의 상황입니다. 최근에 다우지수가 중국 때문에 빠진 게 아닌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서 금리 올리는 거 패드 미친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왜? 정치인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당장에 재선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자기 임기 재선 전에 G나 포드, GM 이런 데들이 파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난 거죠. 끝장나버리는 거거든요.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왜? 별의별 이유가 다 생기겠죠. 주류 언론에서 가만 놔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인스트림 미디어라고는 MSN을 그냥 놔두지 않을 거거든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걱정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제발 낮추라고 패드와 각을 대립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그림은 또 보시면요. 이게 이제 무디스가 레버리지론의 신용 상황도를 그 IMF 지난번 보고서에서 그렸던 점인데 뭐냐면 이게 빨간 점이 무디스 론 커버넌트 퀄러티인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커버넌트 론, 그러나 커버넌트 라이트 론 보셨죠? 그 론, 한마디로 악성 부채의 질적 인덱스 스코어를 올려놓은 건데 인덱스 스코어가 올라가죠. 점점 올라갑니다. 그런데 2018년 현재 4.0을 넘어섰는데요. 이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 커버넌트 라이트론이 뭐다? 변동금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변동금리는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금리가 따라서 올라갈 것이고, 문제는 최근에 주식시장이나 부채 상황에서 부채에 대한 우려 섞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채권을 팔아제끼고 있는 상황이니 처수치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딱 보고 구겐하임이라고 증권사가 있습니다. 구겐하임 CIO는 스콧 마이너트라는 사람이요.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2주 전에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나? The sell-off in GE. GE 주식을 막 본드도 팔고 채권도 본드도 팔고 주식을 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It's not an isolated event. 그러니까 고립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GE만한 문제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썼습니다. More investment grade credits to follow. 즉 많은 투자 등급, GE가 투자 등급 하향받았거든요. 투자 등급이 뒤따를 것이다. The slide and collapse. 주가 하락이나 collapse, 폭락. In investment grade debt has begun. 즉 주가 폭락이나 주가 하락을 이끌 debt grade죠. 그러니까 채권 신용 등급이 이제 시작되는 거다. 즉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현금 비중 높이고 부채 많고 레버리지도 많은 이런 회사들 빨리 잘 정리해라. 이런 얘기를 포함한 겁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 시장은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 특히 레버리지 론으로 대표되는 악성 부채, 그 다음에 정크본드와 하이힐드 채권을 발행한 이 기업들이 상당히 재무적으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왜? 원래 아무리 빚으로 사는 기업들은요, 빚만, 그게 금리가 높아도 계속 빚만 가져오면 살 수 있지만, 최근에 금리 인상에서는 그 빚을 조달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나서서,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방송했던 골드만삭스도 현금 비중 높여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장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투자자, 제 방송을 듣는 분들, 그 다음에 현재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야 될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GE, 그 다음에 포드, GM의 상황,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의 신용 상황, 미국의 기업 신용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12월, 그 다음에 내년 369 이렇게 3번, 연속으로 4번 정도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상은요. 이런 미국의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고 시장이 점점 더 격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충분히 예상되시죠? 두 번째, 그렇다면 앞으로는 미국에서 현재 부채가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가 하락되고 다우지수 맞아서 퇴출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이머징까지 같이 이어집니다. 즉 한국 주식 투자, 한국 코스피, 코스닥에 주식하고 계신 분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보유 종목이 현재 부채가 차입금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조차도 부채가 많은 개인들의 매출 거래나 외상 거래를 한다면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상황이 이렇게 되면 2019년에는 결국 금융시장이 부채 문제를 아주 부채 문제에 초점을
둘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가계부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도 외국의 신용평가사들, 그다음에 해외 경제지들이 문제를 삼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항상 말씀드려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걸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네 번째,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시니어론 펀드를 비롯한 미국의 대출 채권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냥 가서 해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익률 좋다고 기다리다가 하는 순간 이자 그 몇 푼 아무것도 아니죠. 원금을 날라갈 수도 있다. 그 부분 고민하십시오. 다섯 번째, 유명 대기업도 부채가 많다면 위험할 수 있다. 이 대기업이 설마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가 지금 저런 취급 당할 거라고, 포드가 저 리스트에 올라갈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 했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조차도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거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신용화폐 시스템은요, 인덱스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지수는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왜? 지처럼 망가진 회사 빼버리고 더 좋은 기업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은 망할 수 있고 종목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지만 지수는 휴지 조각이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손실 봤다고 그냥 막 손절매하고 뇌동매매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국 기업 부채 문제의 팩트고 예상 시나리오일 수 있는데요. 마지막, 이제 가장 걱정하는 거예요. 다우지수에 대한 방향성.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팩트가 이렇다고 팩트대로 바로 폭락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이 미국의 기업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지수의 방향성에 대해서 추론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시장이 이렇게 우려하는 미국 기업 부채 문제는 이미 미 정책 당국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미 금융당국이나 미국의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미국의 행정부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왜 굳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느냐? 즉, 정부도 부채 문제가 터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우려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시도, 노력한 성과가 나오든 말든 그건 뒤의 문제고요. 노력하고 있는 시도만 하더라도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이 대표적인 게 뭐죠? 금리 인상을 연기하거나 금리 인상을 내년에 3번이, 올해 12월에 하더라도 내년 3번이 아니라 2번 할 수 있다. 아니면 12월 20 며칠 날 FOMC 열리기 전까지 패드 멤버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만 비춰도 시장은 오늘처럼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런 호재가 나온다면 이 팩트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에서는 그 호재만으로도 반응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그런데요, 이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두 번 미루거나 한두 번 안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일까요? 그런 문제 아니죠. 그런 문제였다면 지난 10년 동안 저금리일 때 포드나 GM, GE 문제 다 해결됐어야죠. 해결 안 됐지 않습니까? 해결 안 되고 잠복돼 있다가 금리 오르니까 아이고 나 죽겠어 하고서 퇴출당하고 금리 문제가 나오는 거죠. 즉, 이게 무슨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냐? 금리 인하로 해결될 문제 아니다. 금리 인상이 안 한다고 이 문제의 기본적인 원천적인 그 증상이 아니라 원인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최소한 3개월에서 몇 개월 했다면 금리 인상이 없어도 얘네 문제는 개털이구나. 결국 문제가 되는구나 하고 시장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 그게 내년 3월에서 6월 정도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내년도에 상반기 정도에는 이런 G나 GM, 포드의 앞부분 채권 금리 상승, CDS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겁을 먹게 되겠죠. 그 시기는 분명히 올 것이니, 그런데 곧바로 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아마 그때는 다시 한번
주가가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섯 번째, 금리 인상 및 내일 모레 좀 있으면 트럼프, 시진핑 두 분 만나잖아요. 이런 무역 분쟁이 완화될 것 같은 가능성이나 시도만 내비쳐도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기다려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앞에서 했던 말 정리합니다. 12월에 금리 인상이 없더라도 미국 기업들의 부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금리 인상 한번 연기한다고, 안 한다고 해결될 문제라면 지난 10년 동안 저금리 0% 가까이 유지됐을 때 다 해결됐을 겁니다. 즉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들이 호재가 되긴 하지만 그 호재로 오른다 하더라도 몇 달 정도 지나면 결국 이거 안 되는구나 하면서 시장은 더 격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강의 되겠죠? 여러분, 오늘도 30분 가까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항상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서 많은 분들한테 추천해 주신 여러분들의 성의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기억하고요. 더 나은 방송이 되도록 정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구독하기 클릭 한 번만 하세요. 두 번 하면 원이 줍니다. 구독하기 클릭. 안녕.